이제 어머니 할 일도 끝났으니까 이렇게 주말에 불쑥 찾아오시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자 보고 싶어서 밖에서 잠깐 보고 간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냥 시집 식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주말에 쉬는 사람 생각 좀 해주세요. 엄마, 요즘 이 사람이 학교에서 좀 피곤한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들은 그 옆에서 맹하니 자기 마누라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밥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게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니? 아, 긴 말 할 거 없어. 그냥 가자. 남편이 먼저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너희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는 그래도 너희 고생한다고 애기 이렇게 클 때까지 키워주고 굳은 일 다 봐주고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참고 도와줬어.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어졌다고 오지도 말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천하의 불효자식들이야.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는 시부모가 될 텐데 그때 가서 꼭 똑같은 취급받길 바란다. 이제 다시는 우리 볼 일 없을 거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유영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석천과 며느리 최수진입니다. 유 씨는 이제 아들 며느리에게 매정한 시어머니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애초에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몇 번 마찰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런 결말은 예견되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부모가 뭐고 자식이 뭔지,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를 보며 유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를 외면했다면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 일은 없었을까? 아니,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인 것도 같았습니다. 유 씨는 이런 아들, 이런 며느리라면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고약한 며느리와 그것을 방관하는 아들. 둘 다 똑같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원이고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오래 연애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서 유 씨도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한 번 인사 왔을 때 봤던 게 전부였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거의 볼 일이 없어서 며느리를 만난 것이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신혼 초에 몇 번 보고 사이가 틀어져 서로 만날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들 결혼 정말 잘했다. 교사 며느리라니 좋겠어. 우리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해.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되니?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한 지인이 놀러온 날이었습니다. 고향이 충남 서산이라 이름 대신 서산댁이라고 불렸죠. 언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전업주부인 유 씨가 듣기에 불편한 소리였습니다. 아니, 우리 때랑 요즘이랑 같나 뭐. 아무튼 부러워서 한 소리야. 근데 고등학교 교사라고? 아니, 중학교? 그리고 유 씨가 며느리가 근무하는 중학교 이름을 말하자 서산댁이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어라, 우리 손주 다니는 중학교 같은데. 그래? 그런 우연이 있어? 가만히 있어봐. 서현중학교인지 세현중학교인지 그런데.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봐봐. 서동민이라고 아냐고. 1학년에. 뭐? 지금? 뭐 어때 주말인데? 일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나 아직 우리 며느리랑 통화해 본 적도 없어. 통화할 일도 없었고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기에도 아직은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고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실없이 전화하면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남도 아니고 이참에 전화해서 수다도 떨고 친해지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 동민이 선생님이면 너무 좋을 거 아냐. 얼른 해봐. 그러고는 교사 며느리를 찬양하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산댁이 말대로 이참에 며느리와 좀 가까워지고 싶기도 했죠. 마침 좋은 화제거리가 있으니 말문을 트기도 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간 끝에 신호음이 뚝 끊기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자다 일어난 듯 무척이나 피곤한 목소리였죠. 아, 자고 있었니? 아, 네. 어쩐 일이세요? 그게 친구 손자가 너희 학교에 다니는 것 같다는데 1학년에 서 누구라 그랬지? 서동민, 그래. 서동민이라고 혹시 아니? 그러자 대답 대신 한숨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물으시려고 주말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산댁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유 씨도 말을 잇기가 힘들었죠. 저 2학년 담임이라서 잘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화는 되도록이면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고 유 씨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빨리 이 대화를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더 자라. 네. 쉬세요. 그리고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이 참. 애가 피곤했나 보네. 거봐, 내가 뭘 했어. 전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유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 씨의 마음도 모르는지 서산댁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오후 2시인데 자고 있다고 시어머니 전화를 그렇게 받아? 나름 유 씨에 들어준다고 대신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유 씨는 전혀 고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치부를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전화는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산댁 앞에서 보이기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전화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참나, 머리털 나고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 듣는다. 아,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 언니는 시어머니가 그런 전화하면 반가웠겠어?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의 없이 말해? 유 씨도 슬슬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면전에다 대고 며느리 험담을 하는 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아, 됐어. 커피나 마셔. 유 씨는 서산댁의 말을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렇게 화제는 넘어갔지만 유 씨의 기분은 내내 가라앉은 채였습니다. 그 이후로 서산댁도 모임에서 유 씨를 봐도 며느리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사 며느리 봤다며 부럽다고 꼭 언급을 하곤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유 씨는 통화 이후로 며느리가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나름 젊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옛날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시어머니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며느리가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별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은 참지 않았고 돌려 말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라고 어려워하지도 않는 듯 했죠. 이 모든 게 유 씨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설이 다가왔습니다. 바빠서 전날에는 못 가고요. 당일에 아침 일찍 갈게요. 아들네 집과는 차 타고 30분 거리였지만 그 말을 했다가는 또 한 소리 들을까 싶어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오나 당일에 오나 크게 차이도 없었습니다. 큰 집이라 친척들이 여럿 오지만 다들 차례 지낼 음식을 각자 가지고 오니 유 씨는 국만 끓이면 됐죠. 그런데 설 당일이 되었을 때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황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거나 유 씨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아들이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뒤이어 들어와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혼자 들어와? 친척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다들 현관문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말을 얼버무리는 아들을 보고 유 씨는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 혼자 나타난 것은 싸운 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급히 아들의 팔을 잡아 끌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 싸웠니? 그리고 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명절엔 각자 집에 가기로 했어요. 뭐? 분명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땐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효도는 각자 하기로 한 거죠. 아니, 명절이 무슨 효도 얘기까지 나올 일이니? 그러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 그랬으면 엄마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놨을 거 아니니? 다들 너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 아, 그랬어요? 그럼 차라리 잘 됐죠. 와봤자 불편했을 텐데. 유 씨는 또다시 황당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도 처갓집에 안 가게? 그렇죠.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명절에라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이런 때가 아니면 서로 볼 일도 많지 않은 부모 자식이기에 이 정도 도리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야겠죠. 결혼을 하더니 멍충이가 됐는지. 그렇겠죠. 그래야겠죠. 아마도요. 뭐 하나 명확한 것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들 너희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줄 알겠다? 유 씨는 아파오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금방 가더라도 잠깐이라도 들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몇 시간 떨어진 곳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살며 그 정도도 못하면 그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도 고생 좀 하시겠네요. 방 밖으로 나가자 시동생이 유 씨를 딱하게 보았습니다. 또다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라리 다음부터는 둘 다 안 오는 것이 더 나을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쓰던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런 아들을 문가에 서서 보고 있던 유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처갓집에 가봐. 그래도 인사는 드려. 어차피 여기서 할 일도 없잖아.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집으로 가면 되잖니? 그러자 아들이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못 보는 것은 그렇다 쳐도 자신이 느꼈던 황당한 감정을 사돈네가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돈네가 걱정되어서라기보다는 아들이 걱정되어서였죠. 사돈은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들에게서는 도착했다 어쨌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잘 도착했는지 사돈네가 별말은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했다가 괜히 눈칫밥 먹을까 싶어서 참고 있었죠.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 씨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아들인가 싶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웬일인지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는 유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장문의 메시지였는데 아들을 사돈네 보냈던 것이 불만이었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명절은 각자 챙기기로 합의를 봤는데 아들이 찾아갔으니 며느리도 오라고 눈치를 주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자신이 생각이 짧았던 건지 며느리가 꼬인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거기에 대고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유 씨는 며느리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됐든 어버이날이 됐든 일절 부르지도 않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꼴 보기 싫어 일부러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치고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사이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런 애매모호한 사이에서 변화가 생긴 것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도 아이 생각은 아직 없다더니 결혼한 지 2년 만에 손주가 생겼죠. 그때도 연락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만 짧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비도 아들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 아들이나 며느리가 가끔 아이 사진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참이나 유 씨를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돌이 가까워질 때까지 그 얼굴을 본 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가까운데도 말이죠. 이러니까 자식놈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됐어. 신경 쓰지 말자. 아들만 바라보다가는 우리만 괴로워져. 사실 유 씨보다도 남편이 더 상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얻으면 아들 하나 있던 집이 좀 더 부드러워질 줄 알았고 손주가 생기면 머리 위에 얹어 다니길 꿈꿔왔던 사람이니 당연했습니다. 그쯤 되니 유 씨도 이제 아들 며느리에게 신경 끄고 살자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오매불망 소식을 기다리는 듯했고 자신은 아들 며느리의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듣자 하니 안사돈이 가서 몸조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신경도 걱정도 꺼버리는 게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사람 모이면 애기 아프다고 돌잔치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대신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려는데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너희랑 나랑? 네. 애기도 같이요. 아버지도 모시고 오세요. 반갑다기보다는 의아함이 컸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대면대면 지내더니 이제 와서 돌이라고 식사를 하자는 말이 이상했죠.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유 씨와 남편은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이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유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벨도 없다고 혀를 찼지만 유 씨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쁜 손자도 있고 아들도 며느리도 한자리에 있으니 마음이 풍성해졌죠. 안사도는 집에 계시는 거 아니니? 모시고 나오지? 집안일을 봐주고 있다는 사돈만 집에 있을까봐 유 씨가 물었더니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모님 허리가 아프셔서 다시 가셨어요. 다치셨어? 아니요. 디스크가 있으셔서요. 유 씨와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는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아들을 거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직하려는데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석천 씨는 집안일 잘 못하고요. 그런데 집살림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영 신경 쓰이고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둘 월급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집 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어서. 두셋이면 집에 와야 하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퇴근할 때까지는 엄마가 좀 아기도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유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의 손에 맡기기 싫다고 했지만 유 씨야말로 남보다 편한 사이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그동안 종종 연락을 해왔지만 며느리는 언제 얼굴을 봤는지 까마득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는데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유 씨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자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기 보는 일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용돈도 하실 수 있게 챙겨드릴 테니까. 부탁드려요. 안 그러면 저희 버는 돈 도우미 월급으로 다 나가요. 용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워낙 간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 얼굴 마주치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의 말을 하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집에만 있는데 가서 좀 도와줘. 유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도 자식 소용없다 어떻다 늘 푸념을 했으니 황당했습니다. 아들네 앞에서 남편과 입씨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거기 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리 자식한테 실망을 했어도 말이야. 자식이 손 내미는데 뿌리치면 부모가 아니지 않아? 당신 손자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석천이 그놈 결혼하기 전에도 충분히 도와줄 의향이 있었고 손주 생기면 대신 키워줄 수도 있다 그랬으면서. 아, 그건 며느리랑 잘 지냈을 때 얘기지. 그래도 좀 도와줘. 요즘 뉴스도 못 봤어? 애를 집어던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유 씨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기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예쁜 것도 맞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애들 퇴근하면 당신은 집에 올 텐데 뭐가 걱정이야? 며느리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을 듣고 유 씨는 고심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꿍에 있어서 도와달란 말을 듣고도 거부감이 들었지만 좋은 사이였다면 기꺼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에이, 그래. 미워도 내 자식인데. 그래서 다음날 아들에게 알았다고 전했죠.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종일 일을 봐주는 것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었지만 돈 벌기 위해 하는 일도 아니었고 그 이상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뒤에 며느리는 복직했고 그때부터 유 씨는 아들네 집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뒤에 10시쯤 아들네 집으로 가서 낮 동안 집안일을 해주고 오후엔 손자를 데리고 와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퇴근하면 그제서야 유 씨도 집으로 퇴근을 했죠. 그러니 남편의 말대로 며느리와 마주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 사이에도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교사 며느리는 다 이런지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가 오기 전 점심시간쯤 빨래를 해서 베란다에 쭉 널어놓았습니다. 건조기는 있었지만 왠지 옷도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아서 잘 쓰진 않았습니다. 날이 그리 덥지 않아 환기도 시킬 겸 베란다 창을 다 열어놓았는데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건조대에 걸린 옷들도 바람 따라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이 보기 참 좋았습니다. 유 씨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죠. 유 씨의 소소한 취미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하루 집안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죠. 요즘에 말하는 힐링이 유 씨에겐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건조기 쓰세요. 집안 구석구석 치우고 아이를 데리고 온 지 몇 시간 지나자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쓰라고 있는 건조기 멀쩡히 놔두고 왜 베란다에다가 빨래를 넣으세요? 너저분해 보여서 싫어요. 옷감도 상하는 것 같고 집에 섬유유연제 향기도 나고 좋지 않니? 아니요, 저는 건조기 쓰는 게 더 좋으니까 그냥 베란다에 널지 말아주세요. 파출부에게 말해도 이보다는 상냥했을 텐데 며느리는 늘 말로 사람의 마음을 긁어놨습니다. 그래, 알았다. 여기서 반박해봤자 본전도 못 건질 것이 뻔했습니다. 살림 주인이 그게 좋다는데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조기에 돌리는 게 힘은 덜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유 씨를 괴롭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 씨가 아들네를 도와준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여기에 적힌 대로 맞춰서 해주세요. 그래야 빼먹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종이를 내미는 며느리. 유 씨가 자세히 살펴보자 스케줄표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화장실, 화요일은 베란다, 수요일은 창틀. 이런 식의 집안일을 해야 할 순서나 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깨끗하게 잘하고 있어. 그래도 원칙이 있는 게 좋잖아요. 이대로 해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처음부터 준 것도 아니고 유 씨가 살림을 해준 지 벌써 한참이 지나 있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도와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신을 부리는 느낌이 들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가 아무리 깐깐하다고 해도 유 씨도 평생 집안 살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유 씨가 집안일을 봐주기 전에 보았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돈된 상태였고 아이도 이제는 할머니 껌딱지였습니다. 뭐가 맘에 안 들면 말을 해라. 마음에 안 들다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안방 욕실에 물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유 씨가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자신을 우습게 보는지 요구하는 게 한도 끝도 없었죠. 이제 보니 안 사돈이 허리가 아파서 간 게 아니라 며느리 성질을 못 견디고 가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하는 행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유 씨가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자 며느리가 그제야 말했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면 이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유 씨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 사람 쓰는 게 좋겠다.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거 보통 일 아니다. 너도 잠시라도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니?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때 마침 아들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고 심각한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왜들 그렇게 서 있어요? 아들에게도 이제 사람을 쓰라고 했더니 아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애도 많이 컸잖니? 그러자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사코 유 씨를 말렸습니다. 며느리도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자신이 했던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했더니 유 씨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애가 엄마만 찾는데 갑자기 안 오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자 손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유 씨와 있는 시간이 긴 손자는 할머니를 제일 좋아했죠. 애 엄마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 없으면 저희 어떻게 해요?
그리고 놀아달라며 다리에 매달리는 손자를 보자 유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너희 맘대로 이리저리 부리려면 정말 사람을 써. 엄마는 너희 도와주러 온 거지. 돈 벌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니? 최소한 부모를 부모답게는 대해줘.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씨는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이렇게 집어 던져버리고 가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 져주는 수밖에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잔소리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안방욕실은 며느리가 치우기로 했죠. 일은 한결 편해졌지만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아슬아슬한 평화는 유지가 되었고 손자가 5살이 되기 직전에 유 씨는 이 일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손자가 이제 커서 어린이집에서 6시 반에 하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제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집안일은 일주일에 2~3번 사람을 쓰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원토록 할 일은 아니었지만 이틀 전에 통보하는 바람에 마음이 꽤나 상했었습니다. 손자와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못 보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고된 일에서 해방되는 것은 반가웠습니다. 그간 몸고생, 마음고생 한 걸 생각하면 스스로가 대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안 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손자가 아른거린 나머지 유 씨가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건우 좀 보러 가고 싶은데 주말에 잠깐 들리면 안 되니? 그 집안에 들어가서 뭉개고 있을 생각은 없었고 놀이터에서나 잠깐 보려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오세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잠시 들러 손자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들렸다 가라고 했지만 유 씨도 남편도 마다했죠. 우리도 약속 있어서 가야 해. 건우야, 할미 갈게. 나중에 또 봐. 막 손자와 인사하고 헤어지려는데 집에 있던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 표정만 보면 자동으로 긴장이 되는 유 씨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육아도 끝났고 어머니가 도와주실 일 없잖아요. 이렇게 주말에 불쑥 찾아오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찾아가고 통화하고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던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육아가 끝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애봐줄 일도 없고 쓸모도 없으니 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매정한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만큼 최소한의 예의는 있을 줄 알았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그래도 여태 해준 게 있는데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말도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매사에 저렇게 자로 잰 듯 칼로 자른 듯 해야 하나 의문이었습니다. 손자 보고 싶어서 밖에서 잠깐 보고 간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냥 시집 식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주말에 쉬는 사람 생각 좀 해주세요. 엄마 요즘 이 사람이 학교에서 좀 피곤한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들은 그 옆에서 맹하니 자기 마누라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긴 말 할 거 없어. 그냥 가자. 남편이 먼저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래도 너희 고생한다고. 애기 이렇게 클 때까지 키워주고 굳은 일 다 봐주고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참고 도와줬어.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어졌다고 오지도 말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천하의 불효자식들이야.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는 시부모가 될 텐데 그때 가서 꼭 똑같은 취급 받길 바란다. 이제 다시는 우리 볼 일 없을 거다.
그러고는 유 씨도 남편을 따라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손주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 씨와 남편은 잔뜩 마음이 상해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그 집에 가기 싫다고 했을 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었어야 됐는데 괜한 고생만 하게 했네. 됐어. 나쁜 건 아들 며느리지. 난 부모 할 일 다 해줬다고 생각할래. 적어도 나는 후회는 없어. 그놈들은 나중에 우리 죽으면 피눈물 흘리라지 뭐. 그런데 황당한 일은 2달쯤 뒤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사과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민해서 그랬다, 어쨌다 했지만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원래 그게 성격이에요.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그래서. 됐어. 네 마누라 성격 궁금하지 않어. 뭐 하러 왔어? 아니, 아들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사람을 써봤는데 엄마만한 사람이 있어야죠. 아들이 한마디 꺼내니 용건을 마치기도 전에 유 씨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와서 살림이라도 해달라는 소리야? 아니지? 왜? 내 할 일 끝났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며? 일주일에 2번 일하는 분이 오고 있는데요. 마음에 안 차서. 근데 또 5번 부르자니 한 사람 월급 다 나가게 생겼고요. 원래 하면 티가 안 나도 안 하면 바로 티나는 게 집안일이었습니다. 매일 쓸고 닦던 집을 일주일에 2번만 청소하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안 그래도 깐깐한 며느리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시 자신을 찾아올 생각을 하는지, 참 아들의 낯짝이 두껍다고 해야 할지, 며느리의 낯짝이 두껍다고 해야 할지, 며느리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의 가면을 쓰고 그런 용건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유 씨가 그렇게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싸게 부려먹던 엄마가 그리웠나 보지? 이러려고 지난번에 건우 엄마가 문자 메시지 보냈구나. 참 뻔뻔하다 너희.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 2번만 솔직했다가는 시애미 죽이겠다. 너는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구분을 못 하는구나. 교사인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둘이 무슨 차이인지? 아, 왜 그러세요? 애도 할머니 찾아요. 그렇게 말하면 알았다고 할 줄 아는지 손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놈과는 더 이상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욕할 것 없었습니다. 아들부터가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유 씨는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봤자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해서 꼭 직접 이야기해주고 싶었죠. 네, 어머니. 네 말대로 육아도 끝났고 집안일도 끝났고 너희와 내 사이도 끝났다. 나도 너희 안 찾아가니까 너희도 더 이상 이렇게 나 찾아오지 말어라. 꿈에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 엄마. 너도 쫓아내기 전에 네 발로 나가. 아버지 오실 때 됐는데 그러면 너 2발로 곱게 못 나갈 거다. 그러자 아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저 미련한 놈이 정말 내 배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놈 데리고 사는 며느리도 고생일 텐데 그건 그것대로 쌤통이었습니다. 앞으로 유 씨가 마음 쓰지 않으면 상처받는 일도 없겠죠.
유 씨도 이 나이가 되며 느꼈지만 살다 보면 부모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아들을 기꺼이 도와주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아군인 부모를 잃은 셈이니 아들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다시는 그 손을 뻗지 못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딱하기도 했지만 부모를 부모 취급하지 않는 자식은 이제는 유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뭐든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었는데 여태 아들 며느리가 주는 상처를 참아낸 자신을 후회할 뿐이었습니다.